43강 수업을 211페이지 1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번 제도에서 가상선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인 것은 해놨습니다. 이 문제도 이대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충 하겠습니다. 인접 부분 참고로 표시할 때 때는 가상선을 씁니다. 인접 부분 참고. 그 다음에 가공 전후 모양 표시할 때도 가상선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모양 되풀이 이것도 가상선을 씁니다. 그럼 특수 가공하는 부분은요, 밑에 있지만 특수 지정선 굵은 1점 쇠선을 사용합니다. 19번 기계제도의 정투상법입니다. 정투상법에 기계제도에 주로 이용하는 제도법은 제3각법입니다. 제1각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눈, 물체, 투상면의 순으로 투상한데 조순소에 주로 쓰입니다. 물론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1각법을 사용합니다. 자, 21번 풀리, 이건 둥근 물체다 하는 풀리 암은 둥근 물체입니다. 이것을 단면도로 그릴 때 적합한 것은 둥근 물체는 무조건 회전 단면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시 온 단면도라는 것은 물체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전부 다입니다. 온 단면도 여기에 반을 잘라는데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을 온 단면도라고 합니다. 회전 단면도는 핸들, 암, 리브, 축 등의 절단면을 90도 회전하여서 도시합니다. 여기 이제 둥글죠, 그죠? 회전 도시는 여기 이제 회전 단면도고요. 부분 단면도는 여기 있네요. 필요한 일부분요. 물론 반은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진짜 일부분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표시할 때는 파단선, 가는 실선을 이렇게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계단 투상도는 평행한 두 개 이상의 평면에서 절단 단면도 필요 부분만 합성한 후에 나타냅니다. 요거는 한쪽 단면도입니다. 반을 절단인데 그 중에서 중심을 요쪽에는 안 나타냈습니다. 요걸 한쪽 단면도 또는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23번 제도 통측의 전개도. 전개도는 입체 물질을 쫙 펼쳐서 평면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도라고 합니다. 전개도는 실제 치수로 그린다. 맞습니다. 복잡한 모양은 평행선, 삼각형, 방사선법 등 세 가지 혼합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혼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철판으로 접어 만든 상자, 물통, 캐비넷 도면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제 철판으로 접어서 딱 해야 되는 부분은 쫙 펼쳐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타냅니다. 전개도법에는 평행선법, 삼각형법, 방사선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212페이지입니다. 제도면 지시기호에서 표시된 기호, 이 기호 표시는 뭐냐면은 요거는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표면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 표면이 좀 곱습니다. 고운 자연면을 두고 거친 면 다듬질합니다.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 기호는 옛날 기호입니다. 최신 기호는 요런 기호입니다. 자, 초정밀 삼각형은 보면은 하나에서 이렇게 4개로 갈수록 정밀한 다듬질이 됩니다. 거친 다듬질은 하나지요. W. 중 다듬질은 2개. 상 다듬질은 3개. Y. 초정밀 다듬질은 Z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요즘은 이런 부분보다 요 밑에 부분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27번 다음 중 공차의 값이 가장 적은 치수인 것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가 됩니다. 요거는 0.01, 0.01이니까 0.02고요. 이것은 0.02에다 0.03이 되고 이것도 0.03, 이것도 0.0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차값이 가장 적은 것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는 실선으로 사용되는 선 용도로 틀린 것은 가는 실선입니다. 치수를 기입하여 치수 보조선입니다. 이거는 치수 보조선이에요. 치수를 기입하기 위하여 도형에서 인출한 선입니다. 요거는 가는 실선 맞아요. 지시 기호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 요것도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치수를 기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 요것도 가는 실선을 쓰는데 형상의 부분 생략, 부분 단면 경계 나타내는 선은 요렇게 주로 프리핸드로 그리거나 아니면 요렇게 이런 거 이제 지그재그의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전동용 기계 요소에서 K에서 기어의 제도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이 봉우리와 이 끝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아닙니다.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이 끝원은 굵은 실선 사용한다. 맞습니다. 피치선의 지름은 굵은 1점 쉐선이 아니고 가는 1점 쉐선입니다. 이건 단독으로 몇 번 나왔습니다. 베벨 기어의 이 끝원은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베벨, 요게 아닙니다.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참고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13번입니다. 고론에서 채널링을 우리 뭐라고 했냐면 한자로 해놔서 여러분 이제 이거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 알면 국부관통류 부분적으로 그쪽에 팍 뚫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 국부관통류 발생할 때의 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장애인물의 분포를 고르게 해줘야 된다. 고르게 안 하니까 어느 한쪽만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장애인물의 입도를 조정해줘야 되고 장애 방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송풍량을 증가시키면 그쪽 부분은 더 빨리 치고 올라가 버리겠지요. 노정으로. 자, 이걸 국부관통유를 또는 날바람이라고 합니다. 고로 내부 철광석이 녹으며 비정상 운전 시 가스가 통기도가 너무 다른 쪽보다 좋은 쪽으로 그쪽으로만 가스가 빠른 상승으로 철광석이 녹지도 않고 완전 전체가 녹지도 않고 갑자기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날바람, 채널링 또는 취발이라고 합니다. 방지책은 어떻게 하냐 위에도 있었죠. 장애물 분표라든지 장애물 입도를 조정해주고 장애법을 변경하고 일시적으로 송풍량을 감소하여 조정한다. 이것도 실기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채널링 또는 취발 또는 국부관통령 이걸 방지책은 장애물 분포, 입도 조정, 장애법 변경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세 가지가 되겠죠. 송풍량 감소 이렇게 하면 네 가지가 됩니다. 보통 한 서너 가지를 실기에서는 쓰라고 많이 나옵니다. 생취는 뭐냐? 조출선이란 말입니다. 조출선은 뭐냐면 조기출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고로에서 출선을 보통 24시간 돼서 하는데 이걸 한 18시간 만에 출선을 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출선,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조기출선이라고 합니다. 조기출선할 때 많이 발생하며 머드제는 진흙을 이제 입구에 막아가지고 이제 습기가 없도록 소성을 할 때 그때 가스가 이제
출구를 찾지 못하여 나중에 산소와 접촉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산소가 그렇잖아요. 여기에 머드제가 진흙인데 거기에 이제 열을 가해가 불을 붙이면은 구우면은 이제 가스가 생기는데 이 가스가 출구를 찾아가 나가버리면 되는데 아니고 못 찾고 그 안에 있는 산소와 접촉해서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폭발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요렇게 합니다. 가스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산소와 접촉해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폭발 현상이다. 이게 생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실기시험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31번 고로에서 어떤 부분만 통기저항이 작아 바람이 잘 통해 다른 부분과 가스 상승에 차가 생기는 현상, 그걸 물었을 때는 통기, 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벤틸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국부관 통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벤틸레이션, 고로 특정 부분만 통기저항이 작습니다. 바람 잘 통해 다른 부분과 가스 상승에 차이가 생기는 현상, 통기, 벤틸레이션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장애물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질 때는 국부 관통료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벤츄리 스크러버, 고로 노정에서 이제 가스가 이제 뭐냐면은 철광석을 환원을 하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이 철광석에는 속이 좀 덜 뗀 그 철광석 가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작은 가루도 있고 큰 가루도 있을 텐데 이게 가스와 함께 올라갑니다. 폐기가스. 올라갔을 때 이게 가스와 섞여서 계속 돌아다니면은 공해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철가루, 더스트는 분리를 해야 되겠죠. 가스하고. 그럼 가스, 청정가스가 되고 이 철가루는 재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재활용. 그래서 제일 먼저 1차 재진기 더스트 캐치에서는 이 방향을 한번 90도로 꺾어버리면은 이 1차 분진이 제거됩니다. 이걸 이제 소결관이나 이런 데 또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로가스만 남습니다. 이 고로가스가 또 작은 노즐에서 물 분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벤츄리 스크러버입니다. 벤츄리 스크러버는 입구와 출구가 좁아요. 그리고 고속과압으로 물을 분사합니다. 그럼 그게 싹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스는 나가지만은 그 더스트 이거는 물과 이제 물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미소 분진이 물에 남겠죠. 이걸 다시 2차적으로 제거하는 청정 집진 설비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33번 이거는 출선비인데 출선비는 내용적분의 생산량입니다. 여기에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용적이 얼마입니까? 내용적이 3,900 아닙니까? 그죠? 일일 생산량이 8,300이죠. 2.13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실기시험 칠 때 계산하라는 거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뭐냐면 단위를 이렇게 적으라고 합니다. 단위. 요 단위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톤 생산량이고 그 다음에 per d는 1일이고 그 다음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내용적입니다. t per d per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미터 요거는 반드시 기록을 하라 단위를 적으라 할 때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고로 풍구에 취입되는 열풍으로 어디 레이스웨이 형성되는 곳 이걸 예열대 또는 그 연소대라고 합니다. 주로 연소대라고 많이 합니다. 레이스웨이 형성하는 것은 예열대도 되겠지만 여기 실제로는 연소대가 맞습니다. 레이스웨이는 여기서는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되니까 요거 예열대는 지워버립시다.
연소대 하나면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요거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214페이지인데, 연소대만 딱 이렇게 알아둡시다. 연소대만 알아두고, 연소대는 쉽게 말하면은 레이스웨이다. 요거만 꼭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열풍으로 생기는 거 연소대 또는 레이스웨이다 하는 요것을 이렇게 꼭 좀 알아주세요. 고로주상에서 출산할 때 용성과 슬래그의 분리장치는 스키머입니다. 제강에서도 출강할 때도 스키머 씁니다. 자, 35번 제철야금. 이것도 앞에서 이제 여러분 아마 다룬 문제입니다. 제철야금, 재선용 연료 구비 조건. 고로에서는 재선용 연료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발열량이 크고 황이 적고 인이 적고 쉽게 말하면 이거 뭉뚱그리 불순물이 적고 회분이 적어야 됩니다. 이 회분이 많으면은 회분을 제거하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는데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회분이 1%가 높으면은 코어커스는 이거 뭐냐면 2배가 회분 1% 높을 때 코어커스는 2배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분이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로조 없이 장애물에 놓여서 하강하면 복잡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의 과정, 자, 요거는 제일 위에서부터 이런 과정이다. 예열대, 환원대, 가탄대, 용해대, 연소대, 요거 위에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사운딩을 뭐라고 하냐, 금측장치라고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사운딩을 금측장치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을. 이 금측이 뭐냐면 금사측정입니다. 금측은 금사 측정하는 걸 말합니다. 사운딩이 금측장치예요. 고로 노상부에 있습니다. 노정상을 노정이라고 하죠. 노정상 설비 중 노장입한 그 고로가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 큰 거는 높이 100m란 말이에요. 둘레도 크다면 그 안에 장애물을 골고루 장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뜨려서 그 레벨이 우리가 필요하는 레벨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 그 검사하고 측정하는 것이 사운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터, 요 용어도 이제 별로 안 다뤘는데 여기에 나왔으면 디스트리뷰터는 뭐냐면은 벨트 컨베이어로 운반된 석탄, 광석 등 산적 화물은 뭐냐면은 화물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래서 석탄, 광석 등 이 산적이라고 합니다. 화물, 여기 화물이야 화물, 산적 화물, 내려서 쌓았다 해서 산적 화물, 저장소에 쌓는 거. 야드 같은 쌓는 게 우리 이제 이것도 몇 번에 스테커입니다. 스테커. 서지 오픈은 뭐냐? 소결 배합 원료를 일정 거리로 왕복 이동할 수 있는 셔틀 컨베이어로 장입 가능하도록 제작한 수용 공간을 갖는 호프입니다. 서지 호프에서 이제 소결 배합 원료를 이제 셔틀 컨베이어는 일정한 곳이 왔다 갔다만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능하도록 거기에 제작해 놓은 수용 공간, 저장하는 호프가 서지 호프입니다. 그 다음에 37번도 몇 번 했습니다. 함수 광물로 산화마그네슘 함유하며 고로에서 슬래그 성분 조정하며 광제도 슬래그입니다. 슬래그 유동성 개선하고 탈황 성능 향상하는 거.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함수 광물, 여기 함수 광물 있죠? 함수 광물, MgO, 함수 광물 산화마그네슘이 MgO입니다. 함수 광물로 산화마그네슘 MgO 함유하며 고로에서 슬래그 성분 조정용으로 사용하며 슬래그 유동성을 개선하고 탈황 성능을 향상하는 것. 물론 형성도 슬래그 유동성 개선, 탈황 성능 향상하는데 이거는 사문함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문함은 특히 함수 광물이라는 말에 유념해야 됩니다. MgO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한번 봅시다. 39번 소개를 배합을요 급광할 때 급광이라 말은 공급 그 다음에 광은 광석입니다. 광석을 공급하는 걸 급광이라고 합니다. 용어들이 좀 어렵죠. 그죠? 급광할 때 가장 바람직한 편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직 편석. 항상 수직 편석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로 슬래그 중 가장 많이 함유하는 성분은 산화칼슘 CaO입니다. 자, 제선 파이닉스 조업 공정에서 환원로 주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동로가 있고 환원로가 있습니다. 환원로 주반응이 아닌 것은 여기에 부원료의 소성 반응도 맞고요. 부원료 FeH2S, FeSH2 맞고 Fe2O3, 3CO, EFE, 3CO2 맞습니다. CO2 요게 아닙니다. 환원로 알겠죠? 자, C 플러스 2분의 O2 CO는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 이거는 연소 반응입니다. 자, 요걸 환원로가 아니고 요거는 연소 반응. 한자로 해놨는데 한자는 못 쓰더라도 알아두세요. 연소 반응. 즉 C에 의한 연소, 용융 반응. 연소 반응이고 또는 이걸 용융 연소라고 한다. 용융 연소라고 한다. 연소 반응, 용융 연소 반응이다. 갈철광은 Fe2O3H2O, 적철광은 Fe2O3, 자철광은 Fe3O4, 능철광은 FeCO3. 실기시험에서는 이 분자식을 써라 하는 것도 나옵니다. 전체를. 고로에서 조기 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왜 조기 출선, 조출선입니다. 왜 조기 출선을 왜 해야 하냐? 출선, 출제가 불충분할 때 출선은 선철 배출하는 거고 출제는 슬래그 이제 출선구를 통해 이제 내보내는 건데 이게 불충분할 때 조기 출선해야 된다. 감압 휴풍 예상될 때 그 풍구의 이제 뒤에 바람을 뜨거운 공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줄여서 휴풍 예상할 때는 빨리 있는 걸 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기 출선이고 장애물 하강 느릴 때는 조기 출선이 안 되는데 빠를 때입니다. 노황 냉기면 노상은 냉김이라 말은 여기 이제 습기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온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풍구의 슬래그가 보일 때 이거는 빨리 이제 조기 출선해야 됩니다. 조기 출선하는 경우 한번 여기에 지금 또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출산이라고 됐죠. 그죠? 오타가 돼 있는데 출산이 아니고 요거 출선입니다. 여러분 좀 고쳐주세요. 조기 출선하는 경우 장애물 하강이 빠를 경우 조기 출선해야 됩니다. 느릴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 출선 탭에서 충분히 배출이 되지 않아서 양적인 제약이 생길 때도 조기 출선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 출선은 여기에서는 조기 출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출선이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또 43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